영상 잘 보셨습니까? 누군가가 국민의 건강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하여서 여러분은 무엇을 그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간호학을 전공하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대답을 하게 될지 매우 궁금합니다. 보건사업기획이란 용어는 생소하지만 현대에 접어들어 새로 생긴 개념이 아니라 인류가 존재해온 이래로 코로나 상황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전 세계의 주된 관심사이자 우리가 해결해야만 하는 보건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귀를 쫑긋 세우시고 이번 시간도 적극적인 자세로 수업에 임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3주차에 거쳐 지역사회 간호 이론에 대하여 공부를 하였는데 오늘부터 2주차에 걸쳐서는 보건사업 기획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교과서 357페이지를 펴주시고 미리 나누어 드린 강의안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에 참여하실 준비가 다 되셨으면 보건사업 기획의 학습 목표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 2시간의 강의를 통하여서 보건사업 기획의 모형을 설명하고 보건사업 기획 과정을 인지하고 보건 업무 수행을 위한 컴퓨터나 인터넷 정보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을 파악합니다. 또한 다양한 정보 기술과 보건사업 질 관리를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건사업 기획입니다. 기획은 전략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며 사회나 조직을 위한 목표, 정책, 절차나 방법과 같은 수단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인 반면 계획은 이와 같은 기획 과정의 결과로 나타난 최종 산물입니다. 그렇다면 보건사업 기획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합리적인 목표, 정책, 절차, 수단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제반 보건활동의 과정입니다. 즉, 보건에 관한 실제적인 프로그램, 정책,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국민 건강이라는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을 이룹니다. 코비드19 시대를 살아가는 전 세계 인구가 공감하듯이 보건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지역사회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들을 파악하여 해결할 수 있는 보건사업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 보건의료 계획 및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시책에 따른 보건 기획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즉, 기획은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서 지휘 및 통제의 수단이 되어 업무를 효율화함으로써 조직의 목표 달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기획은 조직의 내외적 환경 변화 등 변화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함으로써 환경 변화에 대처하며 예산 절약 및 통합적인 활동으로 업무 과정을 개선함으로써 가용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이끕니다. 또한 업무 수행 의욕 상승 및 의사 전달 촉진, 구성원 교육을 지속하도록 도움으로써 업무 수행 역량을 강화시킵니다. 보건사업 기획의 대상은 국민 건강 수준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사회적 활동 영역이 포함되는데요. 인적 자원 기획, 물적 자원 기획, 보건행정 기획, 환경 기획, 보건 교육 기획, 조사 및
연구 기획 등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중요하게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미리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 두었으니 제가 표시해 놓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제목과 함께 매칭하여서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보건사업의 기획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건사업 기획은 보건사업이 최적의 수단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미래의 활동에 대한 결정을 준비하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계획을 세울 때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고민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사업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도 명확한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에 맞는 내용과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보건사업의 첫 번째 특징인 목적성입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건사업은 선정한 내용, 그리고 활동, 절차가 위계적인 체계에 맞추어 조직되어 있는 것을 조직성이라는 특성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선정하고 조직할 때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완벽하게 계획해야 하며 수행하는 방법과 절차도 미리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보건사업 기획의 특성인 계획성이 됩니다. 또한 누구나 용이하게 보건사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의 수행 절차를 통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통제성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보건사업은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여서 국민들을 위해 운영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평가를 거쳐 프로그램의 효율성이 입증되고 공인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공인성입니다. 다음으로 우선적으로 이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접근성이 있습니다. 또한 보건사업의 대상인 전 국민의 다양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므로 이들이 서로 협력하여 문제를 바람직하고 포괄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기 위해 대상자인 국민들과의 관계나 서비스 제공 계획 및 진행을 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며 서비스 중단자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사후 관리까지도 증진시키는 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보건사업 기획의 특성 8가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이 부분은 암기해야 한다기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건사업에 대해 생각해 보았을 때 매우 상식적으로 갖추어야 할 부분이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사업 기획의 원칙은 7가지로 교과서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큰 제목만 살펴보면 목적 부합의 원칙, 현실적인 정보와 분석을 통한 예측으로 기획하는 미래 예측의 원칙,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함과 동시에 창의성까지도 발휘할 수 있는 탄력성의 원칙, 사업의 수행 시에 사전 검사를 철저히 하여 수행 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포괄성의 원칙, 자원이나 제반 요소 사이의 조화를 고려하는 균형성의 원칙, 사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자원을 최소화하는 경제성의 원칙,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하나의 기획으로부터 구체화 과정 중에 생성되는 여러 가지 기획들이 기본 기획과 계층성을 가지도록 하는
사회 계층화의 원칙 등이 있습니다. 제가 강의 안에 파란색이라든지 빨간색이라든지 또는 노란색으로 줄을 그어 놓으신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사실 국가고시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 번씩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보건사업 기획의 유형입니다. 보건사업 기획은 기간별, 대상별, 지역별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기간별 유형에서는 보통 1년 내외의 기획인 단기 기획, 5년 내외의 기간에 걸친 중기 기획, 10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 기획이 있으며 대상별 유형에서는 경제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인 경제기획, 도시기획이나 국토종합개발기획을 포함하는 자연기획, 사회계층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사회기획,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행정기획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유형으로는 시, 군, 구 단위의 지방기획과 광역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기획, 국가 단위의 정책적 특성과 목표를 지닌 국가기획, 국제기관이 담당하는 국제기획이 있습니다. 보건사업 기획의 부분에는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데요. 이 방대한 내용을 우리가 2시간 안에 모든 것을 다 소화해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에 집중하기 위하여서 개념에 대한 설명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렇게 이해가 될 정도만 설명을 하고 조금 부지런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보건사업 기획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다양한 기획 모형들을 살펴볼 건데요. 각 모형들에 대한 특징들을 공부하다 보면 나름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보건사업 전문가가 되어서 보건사업을 기획할 때는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모델들을 개인적으로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간호대학 다닐 때만 해도 학교를 졸업하면 모두가 병원에 취업해서 임상간호사로 일할 거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임상간호사로 근무하던 친구들이 산업간호사로, 보건교사로, 보험공단으로, 또 보건직 공무원으로 자신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지역사회 간호학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먼 나라 이웃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지역사회 간호는 간호사로서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영역이며 인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라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장차 RN으로서의 좀 더 크고 넓은 꿈들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건사업 기획의 모형 첫 번째인 매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치, 즉 멀티레벨 어프로치 투 커뮤니티 헬스는 보건사업 전략을 생태학적인 여러 차원의 단계적으로 영향을 주도록 고안된 모형이고요. 이 모형은 개인의 행동과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개인에서부터 조직, 지역사회, 국가 등의 여러 수준으로 나누어 보건사업을 기획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내가 보건관리자가 되었을 때 이 모형을 어떤 상황에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적합한 모형을 여러분이 적절하게 선택해낼 수 있다면 보건사업 기획의 모형에 대해서 마스터하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 많은 내용들을 모두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간호학 자체가 배워야 할 내용이 매우 방대할 뿐더러 간호학은 실용학문이기 때문에
내가 임상에서 또는 지역사회에서 마주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힘을 학생 때부터 천천히 기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과서 361페이지 그림 5-1에 매치 5단계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저의 설명을 들으며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1단계 목적 설정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유병률과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여서 건강 상태의 목적을 설정한 다음에 도움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인구 집단을 순위에 따라서 선택한 후에 행동과 환경에 영향을 주는 위험 요인과 관련된 목적을 설정합니다. 2단계 중재 계획에서는요. 중재 대상과 목표, 중재 접근 방법과 활동들을 적절하게 조합합니다. 중재 활동 대상은 중재가 어느 수준, 즉 개인, 그리고 개인 간, 조직, 지역사회, 정부 수준까지 영향을 미칠런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래 설명을 시간이 되실 때 살펴보시면 이해가 잘 되겠습니다. 3단계 보건사업 개발에서는 보건사업 단위 또는 구성요소를 결정하는데 기존의 보건사업을 다시 선택하거나 새로 개발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보건사업에 필요한 여러 자료를 수집하고 필요한 자원을 준비합니다. 4단계 실행 단계에서는 변화를 위한 계획안을 작성하고 지원 활동을 준비하며 중재가 효과적이라는 증거를 수집하게 됩니다. 또한 중재를 통한 변화를 지지하여 줄 수 있는 사회적인 지도자나 기관 단체를 파악하여 이를 알림으로써 사회적인 의사결정권이 있는 사람들과 협조 관계를 유지합니다. 더 나아가 수행 업무를 모니터링하고 지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5단계인 평가 단계에서는 보건사업의 과정과 영향,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해드린 매치 모형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치 모형은 질병이나 사고에 대한 위험 요인과 예방 방법이 알려져 있고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을 때에 실제 수행을 위한 보건사업을 개발할 때 적합한 방법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사업 기획 모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건사업 기획의 모형인 패치입니다. 패치, 즉 Planned Approach to Community Health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개발한 보건사업의 기획 지침이며 지역 단위에서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위한 실무팀을 구성하고 이들 지역의 자료 수집과 활용, 건강문제의 우선순위, 선정, 중재계획, 효과평가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패치 모형은 2018년 국가고시에서도 기출되었으니 자세히 살펴보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번 시간에 보건사업 기획의 모형 4가지를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이런 다양한 모형들을 공부하다 보면 내용이 뒤죽박죽으로 머릿속에 섞여서 많이 곤란해지는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기획의 특성상 일정한 단계를 따라 이루어지므로 교과서에서는 기획 단계를 요약한 그림들을 간단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그림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껏 2에서 4주차에 걸친 지역사회 이론 수업에서 개념을 중심으로 이론을 구분했다면 이번 시간에 배우는 보건사업 기행 모형은 단계를 시각화한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두면 국가고시에서도 헷갈리지 않고 무난히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절대 어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긴장을 푸시고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과서 363페이지에 있는 그림 5-1을 펴서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강의 슬라이드를 따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사회 조직화 단계에서는 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지역회의의 개최와 더불어 실무작업팀을 구성하며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패치에 대해 홍보를 합니다. 2단계는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위해 사망과 이환, 그리고 지역 주민의 의식, 건강 행동 등 3가지 종류의 자료 수집을 위한 실무팀을 구성하고 지역 회의를 하면서 지역사회 주요 보건 문제가 무엇인지 결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합니다. 패치의 3번째 단계는 우선순위 선정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건강행동 자료들을 검토하고 지역사회 집단에 제공하며 위험행동과 대상 집단을 중심으로 목표를 세우고 건강증진 전략을 계획합니다. 4번째 포괄적인 중재안 개발 단계에서는요. 3단계에서 선택된 중재의 목표 설정, 중재 및 평가 계획 개발, 주요 활동에 대한 일정표 준비, 자원봉사자와의 모집과 훈련, 중재의 홍보와 수행, 중재 결과와의 지역사회 통보 등이 포함되며 패치의 전체 과정 속에서 지속 각 단계에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중재활동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변화를 확인하는 평가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보건사업 기행 모형의 3번째인 맵 모형입니다. 이 모형은 지역사회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사업 기행 모형으로 2020년 국가고시에도 실제로 기출된 부분입니다. 이 모형은 실제 적용에 유용한 지역사회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사업 기행 모형이며 지역보건체계가 총체적 체계 사고를 통해서 그 지역사회의 보건 현황을 파악하며 보건 문제에 대응하는 역량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그림 5-3을 보시면 이 모형의 과정에 대하여서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순서도를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서도는 다음 강의안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6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지역사회 보건을 위한 조직화와 파트너십을 개발하고자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맵, 즉 지역의 건강 수준, 지역사회 핵심 주제와 장점, 지역 보건 체계, 변화의 역량을 사정한 후에 지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를 목록으로 작성하는 등 전략적 이슈를 확인합니다. 그에 따라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여 순환적 활동을 수립합니다. 보건사업 기획의 마지막 모형인 논리 모델입니다. 논리 모델은
프로그램 평가와 관련된 투입, 과정, 산출, 성과 간의 관계를 도식을 활용하여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모형입니다. 투입은 프로그램에 의해 소비되고 제공되는 자원들의 구조적인 자원을 의미하며 투입 요소를 기초로 구조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적 요소, 물적 요소, 경제적 요소들이 있습니다. 과정은 프로그램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계획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체적인 활동 단계에서 수행하는 평가 전략, 기술, 치료 등을 포함합니다. 산출은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가시적인 사업 활동으로서 특성이 성질에 관련된 질적 결과도 있지만 투입된 자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활동의 실적 결과이며 성과는 대상자 개인이나 집단이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활동에 참가한 이후에 도출되는 혜택이나 변화로서 사업의 목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개념에 대한 설명이어서 조금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정말 여기까지 집중해서 함께 달려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까지가 우리가 다음 주에 치게 될 대망의 중간고사 범위입니다. 학사 일정이 갑자기 변경되어서 여러분 공부하시고 할 시간들이 많이 촉박하실 텐데요. 첫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대한간호협회에서 나온 지역사회 간호와 국가고시 문제집에서 중간고사 문제의 절반을 출제하겠습니다. 강의 내용과 더불어서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시험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강의 때 강조하거나 또 국가고시에 나왔던 내용이라고 한 번 더 언급하거나 또 여러 가지 색깔들을 통하여서 사용하여서 표시해 둔 부분들, 그 부분들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성실하게 따라오셨으니 어렵지 않게 시험을 치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네, 동영상 강의는 오늘 밤 10시까지 열어놓을 예정입니다. 편하게 시청하시고 동영상 강의 밑에 출석 댓글을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출석 체크는 했는데 깜빡하고 댓글을 남기지 않아서 조퇴 처리된 학생들이 2~3명씩 있습니다. 수업 시간 관계상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댓글이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수업 들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